안녕하세요. 샘플러스에서 수학 교육론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3, 4월 수교재 및 실론2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러면은 3, 4월 그 강의에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저희가 3, 4월에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할게요. 저희가 이제 3, 4월에는 수교재하고 실론2를 정리할 예정인데, 우선 수교재 같은 경우에는 총 6단원이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울 수와 연산, 그리고 대수, 함수, 그리고 기하와 증명, 그리고 미분과 적분,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있죠. 이렇게 6단원을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실론2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3, 4월 강의가 총 계획은 이제 8주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각 단원당 거의 한 1주씩은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아마 이게 이 수교재 내용이 6.5주에서 7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론2 같은 경우에는 실론2의 모든 내용을 다룰 예정은 아니고, 이제 실론2에서 저희가 그 임용고시를 위해서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정리해 가지고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 거여서, 이거는 한 1주에서 1.5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 4월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순서는 이제 뭐 수와 연산부터 확률과 통계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실론2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4월 강의 계획은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배울 내용은 이 수와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수와 연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와 연산에 대해서 보실 때 어떤 내용들이 있냐,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이 수와 연산은 수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에 대한 연산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영역이죠. 그래서 연산 구조라는 거는 이제 뭐 사친 연산,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친 연산이나 아니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런 등을 이제 배우는 영역이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 학생들이 이 수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주기 위해서 교사는
이 수개념에 대한 발생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수개념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추상화된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추상화된 개념인 수개념이 어디로부터 발생을 했냐라고 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하나는 경험론의 관점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관념론 관점이 있어요.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수개념이라는 것은 사물로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이런 경험론적 입장에서는 사물에 의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념론은 뭐냐면 이 경험론과 다르게 이런 수개념은 사물과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이 추상적 사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해서 이때는 기호에 의한 방법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경험론이나 관념론은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점이 발생해요.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것을 이 피아제하고 듀이가 이 두 관점을 통합해요. 통합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수개념이라는 게 사물 아니면은 추상적인 그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한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이 두 관점을 통합해서 수개념이라는 거는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합시켜서 얘기를 한 거죠. 피아제하고 듀이가. 그래서 이제 듀이하고 피아제가 말하는 수개념 형성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는데 먼저 이 듀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활동이 뭐냐 하면은 이런 측정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측정 활동에 하위 조작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변별과 관계짓기라는 두 가지 하위 조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활동으로부터 수개념이 형성이 되므로 수업 시간에 저희가 이러한 변별과 변별의 과정과 관계짓기라는 과정이 둘 다 필요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듀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수개념을 뭐로 보냐면 이 집합에 포함 관계에 대한 가법 군성체 하고 비대칭적 추이
관계에 대한 가법 군성체의 종합으로 수개념을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때 이러한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한 가법 군성체는 뭐냐면 이제 집합에 대한 분류를 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비대칭적 추이 관계에 대한 가법 군성체는 저희가 두 대상의 순서를 생각해서 얘를 서열화 하는 활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아제의 관점에서 수개념의 형성이 되려면은 이러한 분류 활동과 서열화 활동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듀이가 말하는 수개념과 피아제가 말하는 수개념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수 개념인데, 예전 수학자들이 이 음수에 대해서 자연수는 자연스럽게 수라고 인정을 했는데, 음수는 예전 수학자들이 하나의 수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정 안 되고 있다가 19세기의 독일의 수학자 한켈에 의해서 이 음수 체계가 성립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 개념이라는 것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관적 지도로서, 지도 방법으로서 저희가 자주 봤던 이 구체적인 모델들이 있죠. 다양한 지도 모델들이 있죠. 어떤 게 있었죠? 샘돌 모델, 그리고 우체부 모델, 그리고 수직선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지도 모델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샘돌 모델에서는 어떤 법칙을 이용해요? 여기서는 저희가 이 소멸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 수의 덧셈과 뺄셈을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수직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샘돌이나 우체부 모델과 다르게 여기서는 모든 연산,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죠. 하지만 이 수직선 모델이 갖는 한계점이 뭐였어요? 그게 이제 음의 부호의 다중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한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음수 지도에 대해서 형식적인 지도인데, 형식적인 지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때는 저희가 이 형식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음수를 지도했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 부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귀납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귀납적 외사법이죠.